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 PD입니다. 자, 조선일보 이야기입니다. 자, 우파 유튜브에서 가끔씩 이런 제목이 나올 겁니다. 조선일보 드디어 무릎 꿇었다. 혹은 조선일보 태세 전환. 조선일보가 돌아왔다. 조선일보가 변했다. 이런 어떤 제목의 썸네일을 여러분 많이 보셨죠? 그렇지만 그거는 일부분의 팩트고요. 사실은 조선일보는 오리무중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양다리 걸치기처럼 보이기도 하고 간보기를 조금 하는 것 같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축은요. 대통령 탄핵 파면 이쪽에 가 있습니다. 조선일보도. 다만 다른 동아일보라든가 JTBC와는 달리 대통령이 탄핵되면 안 된다라는 그 여론 혹은 그런 관련 뉴스도 이렇게 소개하는 정도죠. 그래서 조금 낮긴 하지만 여전히 조선일보까지도 대통령은 끝났다 쪽에 서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왜냐하면은 일반 기사에서는 대통령에게 유리한 기사도 자주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사설에서는 그 기조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위헌을 했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계엄 선포 자체가 요건이 안 되는데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선일보도 뭐 동아라든가 JTBC와 크게 다를 바 없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회사의 정책상 애국 보수 자유 우파가 이 덩어리가 크잖아요. 이들과 마냥 척지고 갈 수는 없다. 이런 판단, 이런 기조하에 상업적인 이유로 다수간 대통령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이 세력을 대표하는 그런 어떤 액션을 조금씩 취해주는 거죠. 네, 그 정도지 완전히 이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외치는 그 목소리에 지금 합류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되고요. 자, 조선일보 오늘 기사 중에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자, 실체적 진실 규명 없이 선고한다? 헌재가 현재 헌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라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최고 권위자로 알려져 있죠. 헌법학에 관한 최고 권위자 노학자인데요. 벌써 이제 구순을 바라보는 나이더라고요. 88세 미수의 나이. 실제 우리 나이로 하면 89세가 되겠죠. 미수를 지났죠 벌써. 헌법학자 허영 교수입니다. 이분이 현재 어쨌거나 헌법학에 관한 대가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분은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지금 대통령을 탄핵하는 그 과정이라든가 탄핵 재판 자체가 엉터리다, 절차에 어긋났다, 그리고 이제 위헌이다라고까지 이제 주장하는 거죠. 헌법 위에 헌재가 있는 것이 아니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 실체적 진실 규명 없는 선고 큰 저항을 부를 것이다. 대참사가 일어난다라고 지금 우파에서는 지금 경고하고 있죠. 만약에 대통령을 탄핵 선고하는 데 있어서 인용 파면 쪽으로 가게 될 경우에 그 후폭풍을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때 오롯이 모든 책임은 너희들이 진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들은요. 헌법재판소를 비롯해서 민주당, 뭐 이재명 등등이겠죠. 자, 이런 게 조선일보에서 오늘 기사로 나갔고요. 동시에 사설에서는 또 이런 게 나가요. 대통령은 승복을 약속하고 여야는 헌재 압박 중단하라. 자, 이걸 보면 앞에 그것과 이게 또 다르잖아요. 느낌이. 지금 여야가 헌재를 압박한다라고 했지만 겉으로 드러난 것만 딱 놓고 보면요. 야당이 헌재를 압박하는 건 없어요. 지금 민주당이 헌재를 압박할 필요가 없는 거지. 제가 볼 때는 이게 나쁘다라고 봅니다. 야당이 지금 헌재를 막 압박하는 그런 뉴스가 나오면은요. 아직 헌재가 정리가 안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야당은 지금 지속적으로 헌재를 압박하는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헌재를 계속해서 응원하고 있죠. 이거는요, 제가 볼 때 그들과 벌써 짜고 쳤다. 무슨 이 6명을 맞춰놓은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정도로 헌재에 대해서 공격을 안 해요, 야권은. 지금 헌재를 공격하는 것은 애국 우파 자유보수죠. 국민의힘이 공격하는 일부도 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헌재의 편파, 불공정을 지적하면서 공격하는 사례도 있지만 주로 이제 헌재를 공격하는 것은 애국 우파들이죠. 자, 이 사람들이 현재 헌재를 믿지 못하고 계속해서 때리고 공격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문영배 등등 몇몇 이제 그 헌재 재판관들을 개인적인 신상 털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문영배 같은 경우는 그 자택 가까이에서 지금 집회가 일어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헌재를 압박하는 것은 지금 애국 보수 쪽이죠.
근데 여기 사진에 보면요. 오른쪽에 여기 사진 보면 여러분 눈에 보이십니까? 여기 머리 하얀 가운데 있는 사람, 여기 이제 그 부인하고 왔던데요. 그 뭡니까? 그 이태원 참사 때 바로 그 두 사람이죠. 그때 당시 사망한 연예인의 부모, 요 두 사람이 여기 나와 있네요. 자,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런 식으로 윤석열 파면하라. 이런 집회에 동참해 있는 겁니다. 자, 일단요, 허영 교수의 이야기를 조금 보겠습니다. 이분은 일관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관된 주장.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학자가 이런 말을 할 때는 근거가 있는 거겠죠. 분명히. 자, 여기 헌법학자 허영 교수. 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법을 위반한 사유가 무려 10가지가 넘는다. 이 중에는요, 공판 준비 기일을 일방적으로 지정한 것부터 피고인의 정인신문 참여권을 막은 것, 진술이 바뀐 정언을 증거로 채택한 것 등등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 소추의 핵심인 내란죄 철회가 되었잖아요. 이것을 헌재가 수용한 것이 가장 심각한 위법, 달리 말하면 헌법을 위반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가 소송 기간이 길어질 것을 우려해서 탄핵 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뺀다라고 신청하면서 그것이 재판부가 저희에게 권유하신 바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면서 그걸 은근슬쩍 빼버렸죠. 이게 짜고 친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고요. 이것은 재판부가 탄핵 사유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빼라고 권유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내란죄를 빼면 안철수 의원 말대로 사기 탄핵이 되는 거죠. 탄핵 자체가 원천 무효가 된다. 원인 무효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란죄 없이 내란 행위를 어떻게 심판합니까?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대통령 공백이 지속되면 경제 안보에 타격을 주는 것이겠죠. 헌재가 신속성을 강조한 것이 그것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탄핵 심판의 본질은 허영 교수의 입장에서는 볼 때요, 신속성이 중요한 게 아니다. 헌법이 추구하는 통치권의 기본 원리는 민주적 정당성, 절차적 정당성, 기본권 기속성이다. 기속성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본권에 이제 기속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특히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막강한데 그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 임명직 재판관 8명이 고작 8명이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졸속으로 진행된 건 지탄받아야 마땅하다. 나라의 안위를 그렇게 걱정한다면 왜 한덕수 군한 대행의 탄핵 심판은 단 하루 만에 단 한 번으로 끝내버렸죠. 변론 딱 한 번 하고 끝내버렸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저들이 말이 엉터리라는 얘기죠. 신속하게 한다라는 의미 자체는 완전히 이제 정쟁적 요인이 크다. 어떤 정치 집단, 어떤 정치 세력의 사주를 받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죠. 자, 허영 교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 건강하게 오래 사셨으면 좋겠네요. 김영석 연세대 철학과 교수, 그분이 지금 100세를 넘긴 상태에서도 건강하게 지금 우리 사회의 원로로서 지금 생존해 계신데요. 허영 교수님도 그 반열에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분이 느낌이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이 사설입니다. 대통령은 승복 약속하라. 여야는 헌재 압박 중단하라.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야권은 압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야권. 이재명이 압박합니까? 민주당이 압박합니까? 압박 안 하거든요. 이게 너무도 위험한 신호예요, 사실은. 저들이 헌재를 막 압박하고 만역 임명하려고 막 거기에 목을 매야 돼. 그런데 조용하잖아요. 만역 이야기도 안 해요, 요새는.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저들이 이렇게까지 난리 부르스를 쳐서 지금 탄핵 이렇게 소추하고 뭐 조기 대선 지금 준비하느라고 난리 났잖아요, 민주당은 지금. 그런데도 헌재를 압박하지 않는다? 그리고 좀 만역 임명을 지금 이렇게 포기했잖아요, 지금은. 어차피 8명으로 간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자, 여기 사설을 내용 다 볼 필요는 없고요. 끝을 조금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25일로 예정된 최종 변론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가 주목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한편 직무 복귀 시 향후 국정 운영 비전을 밝힐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계엄 이후 대통령이 취해온 입장에 밀어볼 때 충분히 그럴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대통령은 헌재가 어떤 결론을 내리든
이를 존중하고 승복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혀야 한다. 또 탄핵에 찬성하고 반대하는 양쪽 국민에게도 같은 당부를 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 통합을 책임져야 할 국정 최고 지도자로서 최소한의 도리다. 여야 역시 장외 선동으로 갈등을 조장하거나 선거에 이용하려 해서는 안 된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극단적 자국 우선주의와 중국의 기술 굴기, 우리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저하로 경제는 비상 상황에 처해 있다. 정치권이 분열을 부채질한다면 국정은 파탄에 빠질 것이다. 윤 대통령은 헌재 결정에 승복 의사를 밝히고 여야는 거리 선동과 헌재 압박을 중단해야 한다. 명백하잖아요. 이 사실을 보게 되면요. 객관적인 것처럼 작성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건 뭐 사실상 조선일보 나름으로도 어떤 판단을 하고 있음이 지금 드러났죠. 자, 아무튼 조선일보의 이 두 가지, 하나는 사설이고 하나는 뭐 일종의 그 기획 기사가 되겠죠. 인터뷰 기사지만 여기서 뭔가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 같죠. 자, 결과는 우리도 모르고 조선일보도 모를 겁니다. 자, 헌법재판소 자체 내부도 지금 결론이 안 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들도 그 안에서 지금 옥신각신 회의를 할 때 고성이 오가고 뭐 이런 상태라고 지금 알려져 있는데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는지 숨죽이고 지켜보는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자, 누리 PD 김준혜였습니다.